김영옥 여사, 70년 평생을 억척같이 살아온 분. 젊은 시절 가난과 고생 속에서 홀로 아들을 키웠다. 새벽에 일어나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 아들을 안아주며 너만 잘 되면 되라고 속으로 되뇌던 그날들. 이제 아들은 장성에 결혼했고 며느리와 손주까지 생겼다. 드디어 한숨 돌릴 수 있겠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사는 나날들, 따뜻한 저녁 식사, 손주의 재롱. 그게 그녀의 꿈이었다. 평화롭고 안온한 황혼길.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시험한다. 병원 진료실. 그곳에서 의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여사님, 검사 결과가 말기암입니다. 남은 시간은 길어야 6달 정도예요. 그 순간 김영옥 여사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머릿속에 스치던 가족의 얼굴들, 아직 하지 못한 말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을 삼키며 마음을 다잡았다. 남은 시간을 가족과 따뜻하게 보내야 해. 후회 없이 사랑으로 채워야 해. 이 억울하고 비통한 운명 앞에서 무너질 순 없었다. 가족과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나누며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후회 없이 완성하고 싶었다. 가장 먼저 아들 도연에게 사실을 알렸다. 도연아, 엄마가 곧 떠날지도 모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아들은 충격받은 듯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는 어머니,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힘내세요.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눈시울이 붉어지긴 했지만 그 다음 질문이 서서히 그녀의 마음에 균열이 생긴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남으셨다고 하셨어요? 여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말투 속에 숨겨진 시간을 세는 듯한 뉘앙스. 내 죽음을 기다리는 건가? 아니, 걱정하는 거겠지. 그녀는 애써 부정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저 내 마지막을 준비하며 불안해하는 날 위해 물어보는 것뿐일 거야. 평생을 함께해온 내 자식들이 설마 그럴 리가.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날 이후 매일같이 걸려오는 아들 내외의 전화는 처음엔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졌지만 점점 그 안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듯했다. 이후 아들 내외에게 많은 전화가 왔다. 특히 며느리는 전화로 건강을 물어보다 재산에 관심이 많은 듯했다. 점점 노골적이었다. 어머니, 혹시 재산 정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은 빚 같은 건 없으시죠? 저희가 평생 모으신 거 저희가 다 아는데 이런 문제로 신경 쓰실 바에야 차라리 저희한테 다 맡기는 게 낫지 않으세요? 또 며칠 후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요즘은 건강이 더 안 좋아지실 수 있으니 혹시 유언하실 내용 같은 건 없으세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 드릴게요. 그들의 위로 속에서 탐욕의 칼날을 느꼈다. 사랑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마음에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몸이 좋지 않은데도 잠이 오지 않았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재산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 밤마다 떠오르는 며느리의 탐욕은 그녀의 마지막 안식마저 빼앗아갔다. 분노가 들끓었다. 평생을 바친 자식들이 내 죽음을 기다리며 재산을 탐낸다는 사실에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며느리 목소리가 한 단어 한 단어 떠오를 때마다 억울함과 모멸감에 치를 떨었다. 며느리의 탐욕보다 더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판 것은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방관하고 있는 아들의 침묵이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마저 결국 며느리의 재산에 대한 집착을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에 김영옥 여사는 온몸이 떨려왔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며느리의 욕심을 방관하고 있었다.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녀의 가슴은 서서히 찢어지기 시작했다. 배신의 감정이 슬픔으로 물들어갔다.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오랜 사랑과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 비통함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재산을 위한 연기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김영옥 여사는 더 이상 약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랜 친구이자 의사인 박정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정우야, 내 마지막 부탁이 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니? 친구 박정우는 병원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며 영우가 치매와 선망을 연기해. 그들이 방심할 때 너만의 판을 짜. 병원에서 이런 일 많아. 그 순간 김영욱의 마음에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자신의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는 연출가가 될 것이다. 치밀하고 냉혹하게 감정의 전환이 시작됐었다. 요즘 아들 내외는 여사의 집을 자주 찾아왔다. 여사는 친구 정우의 조언에 따라 연기를 시작했다. 중요한 서류를 엉뚱한 곳에 숨기고 약속을 잊은 척했다. 며느리가 선물한 옷을 보고 이게 누구 거야? 라고 물었고 밥을 먹은 직후에도 배고프다며 조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행동은 점점 선망처럼 보였다. 며느리의 짜증은 서서히 드러났다. 어머니, 방금 밥 드셨잖아요. 아들도 한숨 쉬며 중얼거렸다. 치매가 심해졌어. 이러다 큰일 나겠네. 여사는 연기를 더 깊게 몰입했다. 어느 날은 보석함을 숨기고 며느리를 몰아붙였다. 내 보석 어디 갔어? 네가 훔쳤지. 수지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미치겠네, 진짜. 아들은 아내를 달래며 속삭였다. 괜찮아. 어머니 정신 없으시니까 재산은 우리가 관리해야지. 어차피 우리 거야. 조금만 참자. 여사는 침대에 누워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분노가 점점 고조되었다. 연기는 완벽했다. 그들은 그녀를 노망난 할망구로 믿었던 것이다. 감정의 긴장감이 쌓여가고 있었다. 아들 부부는 점점 대담해졌다. 여사의 병세가 깊어졌다고 믿고 집을 자주 드나들며 재산을 노렸다. 어머니 돈 어디 숨겼는지 모르겠어. 정신무능력자로 지정하면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어. 수진이 속삭였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한테 서류 준비하라고 해야겠어. 그들의 탐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날수록 김영욱 여사의 계획은 치밀해졌다. 분노가 이제 복수의 에너지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김영욱 여사가 준비한 마지막 심판의 날이 밝았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온 아들 부부는 그녀가 준비했다는 재산관리 위임 서류에 의심 없이 서명하며 흡족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가득했다. 김영욱 여사는 그들이 마지막 서명까지 마치는 것을 지켜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여사는 입을 열었다. 도연아, 수진아,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유산 여기 있다. 그녀는 무력하게 누워있던 침대 옆에 숨겨두었던 녹음기를 꺼냈다. 노망난 할망구가 뭘 알겠어? 라며 자신을 조롱하던 아들의 목소리, 상속세와 유언장을 언급하며 속삭이던 며느리의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아들 부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충격과 공포가 그들을 덮쳤다. 여사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너희 탐욕이 너희를 망쳤어.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그들이 서명한 건 재산 위임이 아니라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유언장이었다. 그들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여사는 무너진 아들 부부를 보며 눈물을 삼켰다. 이게 너희를 구한 내 마지막 사랑이야. 김영욱 여사는 자신의 손으로 그들의 파멸을 완성하며 이 모든 것이 아들을 구하기 위한 가장 아픈 사랑의 방식이었다고 되뇌었다.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던가? 아니, 내가 삶에 너무 바빠 너의 탐욕을 보지 못한 것이었나? 그러나 그 모든 후회는 이내 차가운 결의로 굳어졌다. 그릇된 길로 가는 자식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 그것이 마지막 남은 어머니의 도리였다. 비록 아들을 잃은 슬픔은 있었지만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후회하지 않았다. 김영욱에게 말기암 진단은 단순히 삶의 끝을 알리는 선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너진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전쟁을 시작하게 한 강렬한 전환점이었다.